인류가 달에 처음 방문한 지도 벌써 5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아직까지 달을 머리 위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요? 인류가 달에 거주하는 건 꿈만 같은 일인 걸까요?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가 달에 거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달과 화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실제로 달과 화성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곰팡이로 지은 건물이죠.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우리 인류가 왜 달에 가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에 갈 과학적, 경제적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달에 가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달 탐사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냉전 중이던 50여 년 전부터 수차례 달에 직접 가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모든 분야에서 서로 경쟁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나사의 아폴로 계획으로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함과 동시에 더 이상 달 탐사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돼 중단하게 된 것이죠. 당시 달 탐사에 들어간 비용은 250억 달러로 한화 약 31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80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로만 사용되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 되었죠. 우리 인류는 50여 년간 중단했던 달 탐사를 다시 시작했고, 더 나아가 달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달에 가야 할 명확한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한참 동안이나 중단했던 달 탐사를 시작했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지구에 거주하는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달이 우주의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에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90%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기 위해 소모되죠. 즉, 지구의 중력을 뚫는데 엄청난 양의 연료가 소모된다는 것인데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 지구에서 달로 발사체를 보내고 달에서 연료를 채운 뒤 다시 우주로 나간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는 것이죠. 영화 에드 에스트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더 먼 우주로 가기 위해 달 기지에서 우주선을 갈아타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 외에도 달에 가야 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달에는 풍부한 자원이 묻혀 있어 인류의 새로운 광산이라 불립니다. 핵융합 청정 에너지원인 헬륨3라는 물질이 다량 묻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0억 지구인들이 약 1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할 양이라고 하는데요.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달의 헬륨3를 채굴해 지구로 가져와서 발전소를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감안한 데 해도 경제성이 82배 이상일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에 가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50여 년 전 일이긴 하지만 나사가 6번의 달 착륙을 성공했을 때 달의 표면을 밟은 우주인은 12명에 불과했죠. 사람이 가는 것도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건설 자재까지 운반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더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방사선인데요. 달에는 지구의 1년치 허용 방사선이 매일 초과된다고 합니다. 우주정거장보다 2.6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2024년까지 첫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내기로 계획한 미국도 방사선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 파편들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파편이 매 순간 충돌하고 있습니다. 혜성이나 소행성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하지만 지구에는 대기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모두 불타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에는 이러한 대기층이 얕기 때문에 이 충돌이 인류에게는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달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애써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이런 충돌로 파손된다면 안 그래도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는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적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의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이코텍처라는 버섯 진균 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형식의 건축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사의 건축가 크리스 마우러가 개발한 이 방식은 키토몰파라고 불리는 조류를 곰팡이로 성장시키고 원하는 구조적 형태로 자라는 균사체를 추가하고 밀도가 높은 물질로 압축하는 방식인데요. 결과물은 달과 화성에 구조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적 무결성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내화성과 절연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비용 문제 해결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달의 건축물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얇은 플라스틱 몰드와 버섯 포자 그리고 기타 자재만 운반한다면 달에 가서는 훨씬 더 큰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 아폴로 임무 이후 가장 큰 과학적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 과거부터 달은 인류에게 있어 상상력의 무대였습니다. 동서양의 신화에서도 달을 신성한 존재로 바라봐왔고 많은 창작물과 매체에서도 달을 무대로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끼를 만나러 달나라 여행을 가는 동화를 보며 자랐으니 옛날부터 이런 달에 대한 환상은 항상 존재했었던 것 같네요. 이제 그 상상이 단순한 상상으로 끝나지 않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매일 그 결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달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달로 여행을 갈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달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과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고양이 김춘삼이었습니다.